안녕하십니까. 그간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의 이 작품들을 감상해 봤는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 언급한 예술에 대한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돈키호테 일권의 50장에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돈키호테가 쓰여지던 시대, 즉 바로코 예술이 추구하는 예술관과 통한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놓고 이데아를 주장하는 플라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중 바로 후자의 방점을 찍은, 그래서 시학, 즉 문학과 예술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상의 작가였던 세르반테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동교들을 비롯해 그가 쓴 다른 작품에도 세르반테스가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들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데아나 미메시스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했고, 자신의 창작 과정에 이런 개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앞에서 인용된 것은 돈키호테와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본 강의에 적합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호수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강의를 통해서는 감각의 세계, 즉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호수의 외부가 아닌 그 아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보고 보이는 대로가 아닌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생각, 그리고 꿈속 세계, 즉 고야가 말한 것처럼 이성도 꿈속에서는 괴물로 변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되죠. 물론 20세기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세르반테스가 고안해낸 돈키호테라는 인물과 그의 광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강의에서는 프라도 박물관이냐, 프라도 미술관이냐에 대한 의견부터 1819년에 개관한 미술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각 시대의 왕과 화가를 대입시켜 보기도 했죠.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은 주로 왕실에서 수집했던 것들이었기에, 그리고 왕실의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주로 수양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방식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특히 강대전 스페인 제국의 확장에 따라서 이태리의 티지아노는 카를로스 1세의 초상화를 그린 바가 있고요. 루벤스가 펠리페 4세의 초상을 남기는 등 외국 화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는 통일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림들과 17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르봉 왕가의 왕과 하가, 그리고 화풍의 차이를 짚어봤죠. 작품에 들어가서는 중세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이태리 르네상스와 구분되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플랑드르 화풍을 언급했고요. 스페인은 바로 플랑드르 화풍의 영향권에 더 가깝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르놀피니 부부의 추상으로 잘 알려진 얀반 에이크라든가 쾌락의 정원이란 작품을 남긴 엘 모스코의 그림들을 살펴봤고요. 역시 프랑드르 출신이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태리 르네상스를 섭렵하고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유혹한 바로코 시대의 대표화가 루벤스의 작품들을 감상해봤습니다. 한편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이태리 르네상스에 스페인의 세비야 화풍을 더한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을 다뤘는데요. 벨라스케스의 시대는 스페인의 정체성이 성립되었던 시기로 그의 그림은 문학에 있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온 경우처럼 바로 다양한 것들이 혼합과 통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스페인과
이슬람 세력의 전통,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들어온 것들이 스페인에서 혼합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르스케스에 이어 또 한 명의 화가 고야를 얘기하면서 그의 그림이 현대미술과 연결되는 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 가장 많은 작품들이 걸려있는 고야의 그림이야말로 바로코를 넘어 로코코, 신고전주의를 지나 근대 미술의 문을 닫고 현대 미술의 문을 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야를 말하면서 20세기 미술의 주요 화가, 즉 마네, 세잔, 모네, 르누아르, 고갱, 고흐 등을 언급했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칸디스키와 몬드리안, 후안 미르와 피카소 등을 비롯해 지금의 추상 미술과도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을 짚어봤는데요. 예술작품이라는 게 작가들에게 떠오른 영감을 구체화한 것이고, 미술관이란 작가들의 영감을 모아둔 공간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 미술관을 방문하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감을 통해 그것을 감상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만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감의 전염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나왔을 것이며 미래에도 그 기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미술관은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우리 자신의 창작적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는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 말고도 그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는 것, 즉 독자 각자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도 그동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많은 해석에 열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È sempre difficile resistere alla tentazione di tornare, non è vero? This world is but a canvas to our imagination. بالتالي دايما خلق الفل. The artist always has the masters in his eyes. Imagination rules the world.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вся ностальгия. Le beau est toujours bizarre. 私たちは美しさを求めて旅に出る。これらは彼らの愛によって作り出される。 La gente va al museo a buscar ángeles.